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주말이 또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꼬미입니다. 네, 이름은 꼬미라 합니다. 현주께서 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아이의 현재 위치나 상황을 알아봐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교감한 지가 이제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곧 태어날 때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첫째 아들로 오게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네, 교감을 나눴고요. 교감 나눈 내용은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꼬미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파란 하늘, 네, 파란 하늘이 눈에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갈대숲 한가운데 저는 서 있어요. 네, 바람이 불자 꽃가루, 네, 이런 것들이 가볍게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꼬미는 보이지는 않았어요. 여기는 나 혼자만 있다는 느낌에 조금 뭐랄까 외롭다라는 그런 느낌마저 들고 있었습니다. 꼬미를 불러봅니다. 음성적으로요. 괜찮아요. 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는 없는 것일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저씨가 찾는 나는 이곳에 없어요. 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엄마가 있는 곳일까? 라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네,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라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야 당연히 엄마와 나입니다. 그럼 지금 말하고 있는 너는 누구니? 라고 물어봤어요. 나는 꼬미입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은 생각일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는 한데 그것이 명확히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냥 알고만 있을 뿐이에요. 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또 물어봤습니다. 누군데 있을 수 있니? 세상에 있다면서.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상에 있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누구와 이야기하는 걸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아저씨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나는 나의 방에 있지.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아저씨는 누구인가요? 라고 저에게 물어요. 물론 나는 나야. 아저씨도 두 군데에 있군요. 라고 합니다. 물론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나가지 않았어요. 네, 이 교감의 핵심은 어떤 그런 것의 정체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니까요. 설사 무언가를 듣는다 해도 제가 전해드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바로 두 번째로 주신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여전히 첫째 아들로 오는 것이 맞을까? 물어봐서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시네. 괜찮습니다.
그 질문을 이해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 계획에 변화는 없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숫자 1이라는 것이 단연 돋보였거든요. 네, 그것의 첫째 아들로 오게 될 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저도 이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받은 정보는 전해드리기는 하는데요. 이걸 내가 해석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또는 이 이야기 그대로 들었어도 첫째로 오게 되는가? 라는 질문에 네, 첫째로 옵니다. 첫째 아들로 와요.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과 나는 이 대답을 똑같이 들었어도 해석이 틀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새 아이가 태어납니다. 첫 번째로 태어나는 아이가 아들일 경우를 첫째 아들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첫째가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애가 아니에요. 여자애가 먼저 태어났어요. 두 번째로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로 태어났어요. 그럼 얘는 둘째 아들인가요? 첫째 아들인가요? 아들 중엔 첫째입니다. 그죠? 그래서 해석하는 부분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교감하면서 이렇게 계속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아요. 저는 그냥 그대로 아이가 이야기 전해준 대로 전해드립니다. 해석은 따로 해석을 제가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해요. 들은 건 들은 대로 하고 단 이미지는 제가 해석을 하려고 애를 써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해석하는 부분이 필요하니까요. 음성 같은 정보는요.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음성을 제가 이미지로 한다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첫째 아들로 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맞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정말로 첫 번째 태어난 아이가 남자였다. 첫째 아들이 맞아요. 두 번째로 태어났는데 첫 번째는 여자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남자예요. 또 만약에 셋째가 있다면 셋째도 남자예요. 그러면 첫째로 태어난 아이가 남자아이가 엄마가 기다리시는 꼬미가 맞는 겁니다. 틀리지 않아요. 민감하신 분들은 그런 거라면 이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맞고 하는 거라면 나도 하겠네. 네, 여러분이 하세요. 교감을. 에코는요, 어떤 것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릴 뿐이죠. 그것이 뭔지는 몰라요. 왜 이런 것을 보게 되고 왜 이런 소리를 듣는지 알지 못해요. 그냥 전해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제가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엄마 입장에선 틀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알면서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게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틀릴까봐 걱정하고 한다면요. 말을 못하게 돼요.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요. 할 수가 없어요. 움츠려들여서요. 내뱉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정작 맞는 사실도 말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언어의 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들리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결과는요, 저도 몰라요. 때가 돼봐야 압니다. 내가 무언가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완벽하게 인정을 합니다.
에코님이 틀렸어요 라고 얘기하면요, 네, 인정을 해요. 그런 부분을, 네, 제가 지금 첫째라는 아이에 대한 그런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와 같은 생각일까라는, 네, 궁금증이 들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네, 전해주길 원하신 요청의 말, 네, 전해드렸습니다. 엄마가 정말 사랑한다고, 빨리 보고 싶다고, 네, 전해주길 원하셨어요. 엄마의 사랑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엄마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더 빨라질 수는 없겠지만 더 늦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완벽한 시간에 만남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네, 잘 준비하셔서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